이번 46번째 편은 사부 양자 얽힘을 설명한 35편부터 45편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부의 주제는 아인슈타인이 처음 제기한 양자 이론에서 얽힘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일찍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물체 사이의 먼 거리의 상호작용은 신비한 것으로 주술사의 능력이나 마술사의 재주로 여겼습니다. 16세기 근대 과학혁명 이후 뉴턴은 먼 거리 상호작용을 도입하여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중력 이론을 제안하여 고전역학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 전자기력 역시 유사하게 먼 거리 상호작용으로 기술하게 되고 장 이론으로 상호작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력이나 전기력의 원거리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이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빛의 속도가 한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이 얽힘이라는 먼 거리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령 같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자 이론은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 이론이 주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1927년 솔베이 컨퍼런스 이후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1935년 EPR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 양자 개념을 처음 이해한 학자로 빛이 입자적 성질도 가진다는 광전 효과 설명으로 양자 이론 확립 과정 초기에 기여합니다. 이 이론을 역으로 적용한 드브로이는 입자도 파동성을 가진다는 물질파 이론을 제안함에 따라 우주를 이루는 전자, 원자 등 기본 입자들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이를 설명하는 양자 이론이 1920년대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슈레딩거, 디렉 등 젊은 이론 물리학자들에 의하여 확립됩니다. 이를 1부와 2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4부의 첫 번째는 35편은 양자 얽힘을 처음 모형화한 아인슈타인의 EPR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930년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광자상자 사고 실험을 제안하여 양자 이론의 불확정성 원리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해결합니다만 광자상자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불확정성 원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양자 이론의 얽힘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당시 보호를 비롯하여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서신 교환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보호를 비롯하여 모든 양자이론 물리학자들이 문제 제기의 핵심을 모르던 중에 1935년 물리적 실제의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EPR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여 양자이론 학자, 특히 코펜하겐 진영을 놀라게 합니다. 36편은 EPR 논문 내용의 주요 요지를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이론의 기준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이론의 결과가 경험, 즉 실험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양자 이론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물리적 실제의 요소가 이론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의 요소는 대상을 교란시키지 않고 그것의 물리량 값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서 언급되는 요소인 위치와 운동량으로 설명하는데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고 이것이 얽힘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각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여 동시에 측정하여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보존 법칙에 의하여 한 입자의 위치를 알면 다른 입자의 위치도 계산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쪽 입자에서 위치를 측정하여 양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다른 쪽 입자에서는 운동량을 측정하여 양 입자의 운동량을 결정하면 각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양 입자는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실제의 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양자이론은 이를 동시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파동함수는 물리적 실제를 완전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양자이론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이론은 따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7편은 EPR 논문의 학계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코펜하겐 쪽에서는 보호가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몇 달 후 발표합니다. 보호는 실제 요소의 기준으로 대상을 교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데 측정되는 입자와 고전적으로 간주하는 측정 장치를 하나로 볼 수 있기에 교란이라는 의미가 모호함을 통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만 다소 철학적으로 장황한 설명이어서 과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슈레딩거는 EPR 논지를 환영하면서 아인슈타인과 주고받는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이 파동함수가 확률적 의미라면 화약통 폭발의 예를 들어 거시세계와 연계된 확률 해석에서 기이함이 생기는 문제를 듣게 되고 이를 연구합니다. 38편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과 이를 한 번 더 비튼 위그너의 친구 역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슈레딩거는 양자 얽힘이라는 용어를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고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이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로 연결될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을 제기합니다. EPR과 고양이 역설은 양자이론의 해석의 문제로 철학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어 그 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무기 연구에 참여하여 잊혀지고 전후 양자전기 동역학과 입자물리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잊혀집니다. 1960년대 초 위그너는 고양이 역설을 조금 더 확장하여 파동함수 붕괴 과정에 의식이 작용한다는 가설을 포함한 역설을 제안하고 최근 실험으로 증명됩니다. 39편은 EPR에서 제안한 것은 결국 양자이론에서 기술하는 파동함수의 확률적 해석이 숨은 변수를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이론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전 이론은 수많은 원자의 모임을 통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숨은 변수가 내재함을 의미하고 통계 이론에서는 결정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 이론에서 확률적 해석도 숨은 변수가 내재되어 완전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입니다. 폰 노이만은 양자 통계학 설명을 통하여 양자 이론의 숨은 변수의 불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40편은 봄이 드브로이의 결정론적 양자론을 되살린 드브로이 봄 파일럿파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봄은 아인슈타인의 EPR에서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고 드브로이가 일찍이 제안한 이론을 재구성하여 결정론적 양자 이론인 파일럿파 이론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이론은 아니었지만 파동함수를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구성하여 입자의 궤적을 구할 수 있고 관찰과 측정 대상을 분리하지만 관찰에 의하여 파동함수가 붕괴하지 않고 얽힘에 의한 비국소성은 유지되는 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봄은 EPR 논지를 입자의 스핀으로 재구성합니다. 41편과 42편은 벨 이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벨은 아인슈타인의 EPR과 봄의 파일럿파 이론에 흥미를 느끼고
폰 노이만의 양자이론의 수문 변수 불가능성 증명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실제성과 국소성을 만족시키는 아인슈타인의 EPR 세계와 양자이론의 비국소적 얽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벨 부등식을 제안합니다. 이 부등식은 봄이 EPR을 재구성한 전자 스핀을 이용하여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부등식이 만족하면 EPR 세계이고 위배되면 얽힘 양자 세계인 것입니다. 43편은 벨 부등식에 대하여 물리학계에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가운데 대학원생이었던 클라우저의 벨 부등식을 실제로 실험하는 연구를 설명합니다. 클라우저와 독립적으로 거의 동시에 시모니와 그의 대학원생 호운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 협력하여 최초로 벨 부등식을 광자 얽힘과 편광 방향 측정으로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클라우저는 실험에 성공하고 벨 부등식이 위반되는 결과를 얻어 얽힘 양자 세계인 것을 보입니다. 44편은 벨 부등식의 위반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도로 수행한 아스페 실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얽힌 광자를 레이저와 이중광자 천위에 의하여 가능한 많은 얽힌 광자쌍을 만들어 이를 측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얽힌 광자쌍이 출발한 후 측정의 편광을 빠르게 바꾸어 얽힌 광자쌍 사이의 정보 교환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실험을 성공하여 완전한 벨 이론의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입자들은 얽힌 양자 세계임을 밝히게 됩니다. 휠러는 지연선택이라는 얽힌 광자가 출발하여 입자성 또는 파동성 중 하나로 측정당하기 직전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광자의 과거를 결정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45편은 세 입자 얽힘과 거시 세계의 양자 현상 간섭 실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린버거, 혼, 차일링거는 세 입자가 얽히는 경우 EPR 세계와 얽힌 양자 세계를 구별하는데 벨이 얻은 부등식 없이 실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차일링거가 실험에 성공합니다. 1990년대 이후 거시 세계에서 양자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입자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은 전자와 중성자 등의 작은 입자뿐 아니라 탄소 원자 60개로 구성된 플로렌을 비롯하여 분자량이 수만이 되는 거대 분자에서도 관찰되어 양자 세계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거시 세계의 양자 현상인 스퀴드와 조셉슨 접합은 얽힘의 응용 분야 중 하나인 양자 컴퓨팅에 응용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대중들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생 양자 이론을 가장 많이 생각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얽힘에 대한 초기의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EPR 논쟁은 두 사람 사이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제자로서 물리학자면서 철학자인 폰 바이츠체커는 아인슈타인은 스스로가 스피노자의 후예라고 묘사했듯이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존재론적 전통에 있다. 반면 보어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칸트의 후예로서 그의 질문은 인식론적이고 소크라테스적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양자 이론은 당초 두 가지 철학적 문제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인과 법칙에서 확률 법칙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측되지 않은 사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철학적 문제를 과학 실험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벨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현상이 이를 내재하고 있는데 비국소적이고 실제의 의미가 불분명한 얽힘이 있는 양자세계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시세계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고 물리학자들은 이를 거의 받아들이며 응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4부를 마치고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5부에서는 양자이론의 응용에 관하여 토픽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4부의 양자얽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양자전송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5부를 시작하는 첫 편으로 양자얽힘을 응용하는 예로서 양자이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